했던 취임사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형적인 화법이죠. 일단 미안하다 하고 깔고 들어가는 거. 근데 그건 그렇고 아저씨 장관 해봐요. 장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구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아니 변호사 출신이면은 안부정사랑 못부정사 정도는 구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은 거잖아요. 아 받기 싫어. 그냥 내 마음대로 임명할 거야. 그렇게 진행해놓고 못 받았다고요? 진행은 하려고 했어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구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구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요약하면 이 아저씨 하고 싶은 말은 야 원래 내 맘대로 하는 일인데 니들 개돼지들 의견 좀 봐주겠다고 이런 거 해주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뭐 싫댄다 그래서 못했어 쟤네 탓이야 그 얘기잖아요. 와 이 아저씨 진짜 제정신인가 싶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박근혜는 가족도 아니고 생판 남인 그냥 아는 사람 최순실이 자기랑 연결돼 있다는 의혹 때문에 탄핵을 당한 다음에 수사를 당했어요. 근데 조국은 부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인이 혐의가 있어서 기소가 됐는데 뭐 그냥 넘어가시겠다 그거죠? 그리고 뭐 자칫 분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미 당신이 해놓은 짓거리 하나 때문에 분열은 분열대로 다 터졌어요. 그거 몰라?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아니 원칙이랑 일관성이 더 중요해요? 그래 중요하면은 박 대통령 탄핵시켰을 때처럼 이쪽에다도 적용을 시켜보라 소리예요. 이게 어떻게 원칙이고 일관성이야. 양면성이랑 일관성을 헷갈리신 거예요? 그러고도 당신이 변호사 출신이고 대통령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부터 꾸준히 말하던 거 있죠. 조국 이 아저씨 그냥 청문회 죄송하다 미안하다 잘 몰랐다 그러고 지나가고 법무부 장관 임명될 거라고. 근데 대통령 아저씨 하는 말 봐요. 인사청문회까지 맞춰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라고요? 아니 청문회 그냥 뭐 쩔받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은 기간만 지나가면 알아서 레벨업 시켜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뭐 확인이 안 됐다고요? 확인이 안 됐겠죠. 근데 해명도 하나도 안 됐잖아. 그리고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게 몇 갠데 아, 이 아저씨 아직도 할 말이 있으실까 모르겠어. 나쁜 선례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재인 당신이죠. 저런 식으로 정치하다가는 우리가 공산당 사회주의 북한이 되겠구나라는 나쁜 선례의 대통령이 이번에 최초로 나온 것 같아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당신 입에서 나온 그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말 박근혜 끌어내릴 때는 적폐청산이고 정의구현이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권력기관이 당신 쪽한테 등 돌릴 것 같으니까 그거 개혁하겠다 소리잖아요. 그거 맞지? 그러면 당신이 그거 진행했다는 거 내가 인정을 할게요. 잘한 건 아닌데 인정을 해줄게. 근데 그거 아닐걸?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 이거예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정의구현이고 검찰 뭐 개혁이에요?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뭐요? 조국 법무부 장관 시킨다고 네가 의사 밝혔는데 그거에 좌초가 되면 안 된다고요? 아, 뭐 국민들이 대다수가 싫어하든 말든 그냥 너는 네 의지대로 임명하셔야 되고 그게 좌초돼서 안 된다 그거잖아. 맞죠? 아, 아저씨가 옛날에 했던 말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이 자리에 네네.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제일 없는 분이 홍준표 후보예요. 왜 다들 저거 사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퇴를 아니 내가 무슨 해요? 영주 체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뭐 당부를 드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고 당부를 드린다고요? 내가 이거 뭐 잘못 이해한 건가? 그럴 때 쓰시는 말이 아닐걸요, 이거? 이거 그냥 갑이 을한테 좋게 좋게 부탁한다 그런 얘기잖아. 당신, 아, 그치, 우리 개돼지였지. 당신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었지. 내가 잘못했네, 내가. 미안해요.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니, 나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가는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될 일을 해 나간다면 이게 뭔 소리예요? 검찰이랑 장관이랑 해야 할 일이 다르다. N극, S극이다 그거잖아요. 둘이 못 붙는다고. 상극이라고. 근데 왜 그 장관이 검찰을 개혁하려고 드냐고. 다른 길을 가시라고요.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뭐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뭘 받들었는데요? 뭘? 우리가 그렇게 싫다는데 네 의견만 수렴해서 네 쪽 국민 생각만 받아들여서 임명했잖아요. 반대쪽은 개돼지라 진짜 수용 안 하시겠다 그거예요?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아니, 당신 아들이랑 법무부 장관 자식들이랑 이번에 임명된 여성가족부 자식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뭐 있지도 않은 특혜 만들어가지고 좋은 자리 다 가시고 좋은 혜택 받으셨는데 이제 그 혜택 나머지 국민들은 못 즐기게 하겠다 그거잖아. 니들은 신분 상승할 생각 하지 마라 이거잖아. 이 아저씨 참.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죠? 지금 이 아저씨 하는 말 들어보면은 야 나는 해줄 만큼 해줬는데 개돼지 주제에 뭐 그렇게 원하는 게 많냐? 이 새끼들 안 되겠네. 그런 소리로 들리는데?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아저씨 취임사 하는 거 듣고 진짜 혈압 올라가지고 내가 군대에서 끄는 욕을 할 뻔했어 내가. 와 진짜 나라꼴 미쳐 돌아갑니다. 아직도 저런 거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뭐 하는 사람인가 몰라. 아니 심지어 조국 이번에 출생신고 했던 거 거기에 지가 했다고 부라고 적혀있는 거 떴잖아요. 와 근데도 선친이 하셨다? 그러면은 셋 중 하나네. 정말로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다면은 조국 딸은 조국 여동생이 되는 거죠. 와 아버님 정력이 와.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은 뭐 이번에도 선친이 그렇게 하신지 지금 알았다 뭐 착오가 있었다 그렇게 내빼실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게 최고 현실적일 것 같은데 뭐 있지도 않은 공무원이라고 하나 불러다가 그때 이 사람이 출생신고 기록을 잘못했어요. 조부라고 적어야 되는데 부라고 적으신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또 넘어가시겠죠. 그거 사람 하나 싸는 거 조국한테 얼마나 싸겠어.
근데 나 이쪽이 진짜 최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절대로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그딴 소리는 된 것이 지난 2017년 3월 10일이었죠. 그날 오전이었는데 그날 낮에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조국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와 인터뷰를 하는 동영상이 있대요. 그걸 그때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오늘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조국 교수가 이제 오 대표의 질문에 답하면서 아주 득이만면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을 읽은 그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오전 11시 이후부터는 청와대에 있을 법적 자격이 없다. 이렇게 기염을 토했습니다. 예. 오늘 안 나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안 나오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자면 오늘 하루 숙박료를 내셔야죠. 이렇게 이죽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랬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부인과 또 동생, 오촌 조카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그동안 지켜봐왔으니까 잘 아는 일이고요. 끝없이 부인하고, 변명하고, 또 어떤 데는 기억 없다 하고,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11일 구속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 시점에 맞춰서 아마 이제 검찰이 다시 추가 기소를 했겠지만요. 그 추가 기소의 혐의가요. 14개나 된답니다. 9월 6일에 했던 그 첫 기소 때는 이제 사문서 위조 이 혐의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14개 그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한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15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근데 신문에 보니까요. 정경심 교수가 한 일이라면서 정말 갖가지 해괴한 그런 행태들이 제목으로 뽑혀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한두 개를 소개할게요. 미용사, 페북 친구 이름까지 빌려 차명 거래, 실험실 견학하고 논문 일저자, 수초 접시물 갈고 논문 초록 저자. 거기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딸, 호텔 인턴도 위조. 뭐 그 밖에도 많지만 이 정도로 하죠. 뭐 어쨌든 물론 검찰 공소장 내용이라든지 언론 보도 내용이 다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도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은요, 이 정도 혐의 사실이라면 이건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 글쓰기 그만하고 자중해야 할 이유로는 부족함이 없겠죠. 또 이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에게도 이게 적어도 더 이상 조국 편들기 그만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할 이유로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자기 부인에 대한 그 추가 기소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 전 장관 아니나 다를까 또 페이스북에다가 비교적 장문의 글을 또 올렸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저희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상식인이라면요. 이 부인뿐 아니고 딸까지 지금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잘못은 나로부터 비롯됐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를 구속하고 나를 기소하라. 그리고 내 가족들은 풀어주라.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말을 않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 전 장관은요. 자신의 행동으로서 자식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결과론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 전 장관요. 사실은 뭐 아마 문재인 정권 성립에 크게 기여를 하긴 한 모양인데 그렇더라도 그 조력자 역할에서 끝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욕은요. 너무 지나친 욕심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하거든요. 자신이 또 자신의 가족이 고도의 정직성을 자신하고 그걸 과시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됐다면 아주 높은 자리, 또 빛나는 자리, 남의 눈에 띄는 자리 그런 자리는 탐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던 바람에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친지, 심지어 문 대통령까지도 난처한 처지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가 됐죠.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조국 전 장관의 결백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 내에 숨은 그런 특권, 그런 이제 불공정 때문에 조 장관이 억울하게 지금 이 순환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이 정말로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그래서 죄가 확정이 되는 거라면 문 대통령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정하지 못한 대통령,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 정의롭지 못한 대통령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국민한테 그렇게 인식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 전 장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건 뭐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이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페이스북에 글쓰기 이걸 언제까지 할까요? 예, 그게 궁금하네요.
그게 끝나는 날이 언제일까요? 자신과 그 가족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되는 날 아마 이제 글쓰기는 더 이상은 하지 않겠죠.